안녕하세요.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2020년 5회차 2020년 7월 12일 날 진행이 됐던 정기시험 CS 전략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론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서비스 청사진의 구성 요소 중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래 지금 보신 보기를 5개를 보면 선 이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보기를 좀 볼까요? 고객에게 보이는 활동과 보이지 않는 활동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활동, 보이지 않는 활동, 일선 종업원과 후방 종업원을 나누는 선. 벌써 답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답은 뭘까요? 네, 가시선입니다. 가시선. 고객과 일선 종업원을 나눕니다. 이건 저희가 이 둘은 네 글자로 상호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상호작용선. 마지막 후방 종업원과 지원 프로세스를 구분하는 선, 내부적 상호작용선. 이렇게 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관점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될 문제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풀이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서비스 청사진 작성 단계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자, 2019년도부터 나오게 되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 패턴입니다. 5단계를 다 써주고 실제 내용을 괄호를 쳐버리는. 자, 서비스 청사진의 작성 단계는 뻔히 아시는 것처럼 1단계 과정의 도식화, 2단계 실패 가능점의 확인, 어떻게 보면 가장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3단계 경과 시간의 명확화입니다. 4단계 수익성 분석, 5단계 청사진의 수정. 이렇게 총 5단계입니다. 자, 이때 오답은 뭘까요? 네, 마케팅 프로그램 분석이라는 건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익성 분석입니다. 자, 이 5단계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암기가 돼 있으셔야만 되는 문제입니다. 꼭 암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VOC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물어봅니다. 장점 물어보고 있거든요. VOC. VOC는 저희가 뭐 뻔히 알고 계시는 건 뭘까요? 네, CRM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실제 성향을 들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예상 밖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1번 볼까요? 그럼 보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고객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유지할 수 있다. VOC, 당연하죠. 고객의 의견을 듣는 거기 때문에. 2번, 고객의 요구와 기대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이유가 뭘까요? 네, 고객의 실제 성향에 대한 걸 우리한테 얘기해 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3번, VOC를 통해 예상 밖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4번, 개별화된 서비스 응대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 각자의 다양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게 될까요? 네, VOC는 표준화된 서비스 응대로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VOC를 듣고 개별화를 시킨다는 건 정말 쉬운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그 관점에 대한 건 구별이 좀 필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마케팅 개념의 변화와 관련해 판매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판매 개념은 만드는 뭐랄까요? 제조하는 사람, 네. 그 다음에 소비자 이런 사람들의 관점보다는요. 실제로 만든 걸 판매하는 데 모든 포커스를 맞춘 거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마케팅 관점을 가져간다는 걸 저희가 흔히 판매 개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1번, 판매 개념은 소비자와 기업을 그대로 두면 일반적으로 제품을 많이 구매하지 않는다는 주장에서 시작합니다. 맞는 내용이죠. 2번, 목적 시장이 원하는 것을 제조하기보다 기업에서 만든 것을 판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3번, 거래를 조성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좀 이상하죠. 고객과의 장기적인 이익 창출의 관계가 우선시 돼야 된다. 이게 원래 틀린 개념은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그런데
뭐가 돼야 돼요? 네, 앞뒤가 바뀌어야 되죠. 실제로 판매 개념은 고객들과 장기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관계를 조성하기보다는 거래를 조성하는 데 집중함으로 자칫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이 되는 게 원래 판매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처럼 이 뭐랄까요? 고객과의 장기적인 이익 창출의 관계가 우선시다 라는 걸 흔히 저희가 마케팅 개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분명하게. 그래서 3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꼭 한번 자세히 읽어보셔야 문제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꼭 한번 자세히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소비재 시장에서 가능한 시장 세분화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거. 자, 소비재 시장이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소비재 시장에서 가능한 시장 세분화 방법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소비재 시장이라고 하는 건 아시겠지만 지리적 변수, 인구 통계적 변수, 행동 분석적 변수, 심리 분석적 변수 이렇게 네 가지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따지게 되면 해당하지 않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있을까요? 네, 구매 습관적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구매 습관적 변수는 산업재 시장에서 가능한 시장 세분화 방법이고요. 여긴 5가지가 있죠. 인구 통계적 변수, 자 이건 똑같습니다. 소비재 시장과 운영적 변수, 구매 습관적 변수, 상황적 변수, 개인적 특성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산업재 시장에서 가능한 시장 세분화 방법도 꽤나 자주 출제가 됩니다.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 세분 시장 유형과 관련해 기업의 자원이나 능력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 자 자원이나 능력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라고 이미 키워드를 하나를 던져줍니다. 적합하며 소비자 욕구가 변화하거나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할 경우 위험이 수반되는 전략입니다. 자, 이거 문제 잘 읽어보시면 자원이나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케팅이라든가 뭘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네, 좁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에 소비자 욕구가 변화하거나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할 경우에 위험이 수반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곳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경쟁자가 나타난다든가 소비자 욕구가 변화합니다. 자, 이때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작은 시장에, 예, 여기다가만 집중하고 있어요. 단일 시장 집중 전략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위에 보기 문제에서 보기 말고 문제에서 기업의 자원이나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요. 아, 이런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는 없겠구나. 소비자 욕구가 변화하거나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할 경우 위험이 수반됩니다. 야, 이 작은 시장에 누군가가 경쟁자가 들어오면 위험해질 수밖에 없겠네? 라는 걸 유추해 보신다 그러면 딱 답은 단일 시장 집중 전략을 유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특정 고객 집단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전략이 뭘까요? 이게 시장 전문화 전략이죠. 시장 전문화 전략. 다양한 세분 시장에 단일 제품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세분 시장은 A, B, C, D 여러 개 시장인데 여기에 단일 제품만 밀고 들어갑니다. 이때 뭐 디자인, 색상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제품 전문화 전략. 뭐라 말씀드릴까요? 세분 시장마다 제품과 전략이 달라집니다. 라는 걸 선택적 전문화 전략. 그 다음에 한 제품 같고요. 전체 시장에 밀고 들어가는 걸 저희가 단일 제품 전체 시장 도달 전략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만 여러분이 키워드만 갖고 구별만 하시면 어떤 형태가 나오든지 간에 다 해결 가능한 문제 유형입니다. 절대 어렵다고 포기하실 문제 유형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서비스 포지셔닝의 일반적인 방법 중 다음 보기의 사례에 해당하는 유형은 뭡니까? 자, 보기를 좀 볼까요? 온라인 배달 전문 업체 A기업은 솔로와 혼밥적인 고객을 대상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반면 B기업의 경우 가족 단위의 고객을 중심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 이 문제는 제가 지금 쭉 읽어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는
부산에 있는 호텔 두 곳에 대한 예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건 잘 보시게 되면 고객을 대상으로 포지셔닝하고 고객을 중심으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군데의 업체 두 곳은 전부 다 누구한테 맞추고 있을까요? 간단하게. 네, 전부 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만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키워드적인 부분만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라고 하면 서비스 속성일 겁니다. 보기엔 없습니다만 어떻게 사용되고 적용됩니까? 어떻게 라는 말이 나오면 서비스 용도가 될 거예요. 용도. 그 다음에 경쟁사와 대비합니다 라는 건 경쟁사가 당연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등급은 대표적인 예시가요, 피자헛을 얘기를 합니다. 피자 전문점이 아니라 그들은 정통 레스토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서비스 등급의 예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저렴한 가격,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항공사 차별화된 고가격,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시겠죠? 가격 대 품질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 확장된 마케팅 믹스 7P 중 서비스 활동의 흐름, 제도적 장치, 행사 진행 등에 해당하는 요인은 뭘까요? 문제에서 보게 되면 서비스 활동의 흐름, 제도적 장치, 행사 진행, 자, 이게 키워드가 될 겁니다. 저게 들어가는 걸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 프로세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암기가 조금 되셔야겠죠. 암기가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일정 부분 한번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셔서 거기에서 구별 관점을 찾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일 쉬운 거. 아니면 활동의 흐름, 저 키워드만 갖고 프로세스라고 딱 짚어내셔야 됩니다. 네, 그럼 저는 지금 설명드릴 때 활동의 흐름, 그럼 프로세스라고 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왜 저 설명을 뒤에 말씀드리냐면 이걸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활동의 흐름, 그런 프로세스, 이게 성립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걸 먼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암기며 집중해서 보셔야 되며 이런 설명을 앞에다 드린 이유는 뭐냐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딱 연결해 가지고 하는 체크사항에 대한 그 관점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서비스 패러독스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서비스 공업화의 한계점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게 서비스 공업화의 한계점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흔히 나오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요, 서비스의 표준화, 서비스의 동질화, 서비스의 인간성 상실, 기술의 복잡화, 종업원 확보의 악순환,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이 5가지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해당하지 않는 건 뭘까요? 네, 충성 고객 이탈의 악순환, 이건 해당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게 저희가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수잔 키비니 교수가 제시한 서비스 전환 유형 중 핵심 서비스 실패에 관련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이라고 물어봅니다. 핵심 서비스 실패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핵심 서비스 실패. 자,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실수, 계산상의 오류, 서비스 파멸, 이렇게 3가지 정도가 핵심 서비스 실패 세부사항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것 찾으라 그랬으니까 3가지 중에 있겠죠? 자, 있는데 한꺼번에 다 나오네요. 4번 보시게 되면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실수, 서비스 파멸, 계산상의 오류, 자, 이게 핵심 서비스 실패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경쟁자의 우수한 서비스, 이게 뭘까요? 경쟁입니다. 경쟁. 네. 무관심, 무례함, 냉담한 반응, 전문성 부족. 이거는 뭘까요? 이 전문성 부족이라고 하는 거, 무례함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걸 서비스 접점 실패라고 저희가 불러요. 접점 실패. 저도 한 번에 생각나진 않네요. 3번 부정적 반응 혹은 무반응, 내키지 않는 반응, 이건 뭘까요? 네, 서비스 실패 반응입니다. 실패 반응.
높은 가격, 가격 인상, 불공정한 가격, 산정 및 속임수 가격. 자, 이건 뭘까요? 이 가격에 대한 거, 네, 말 그대로 가격입니다. 이해가시겠죠? 1번 경쟁, 5번 가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충분히 구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눈에 익혀 놓으시는 연습이 필요하십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세부 사항을 물어보는 문제가 자꾸만 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의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서점에 가셔서 제가 출판하는 이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뭐 제가 출판한 책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떤 문제집보다 문제풀이와 또는 문제풀이 팁에 대한 문제풀이 분석 자료 가장 압도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적을 구매하신 분들은 서적 구매한 걸 입증해 주시면 저희가 카페에 등업을 해 드립니다. 왜냐면 서적에는 최신 기출 문제가 반영되는 수 있는 방법이 좀 없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최신 기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카페 등업을 해 드립니다. 아니면 나는 서적이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카페에 오셔서 카페된다. 네이버에서 박정민 강사를 검색해 보시면 제 카페가 나오고요. 제 카페 메인 화면입니다. 카페 가입하시게 되면 유료입니다. 이건 좀 양해 바라고요. 앞에 보신 서적 때문에 저작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유료화를 시켰고요. 오시게 되면 뭐 지난 6년치 정도의 기출문제 분석 자료, 그다음에 뭐 출제 경향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는 단원별 기출문제, 연도별로 나눠져 있는 뭐 챕터 솔루션, 가장 많이 출제된 문제 다 출제 문제만 따로 뽑아놓은 핵심 문제, 여러 가지 합격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합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완벽한 합격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한 번 정도는 뭐 활용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영상 내용이 시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는 CS 전략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